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영상을 한번 찍는 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어서 짐을 되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어수선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책을 좀 정리를 하고 가져갈 거는 빼고 버릴 거, 처분할 거는 이렇게 여기서 처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원서 책을 여기 와서 코로나 이후에 그 너무 이제 무기력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때 이 원서를 처음 읽기 시작해서 지금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한 10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읽은 책들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뛰어나거나 어려운 책들은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생이라면 고학년 정도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의 책들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항상 이렇게 영어 원서를 읽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저도 이렇게 원서를 이렇게 나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혹시나 제 경험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에 대한 이런 간단한 리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제가 들어가지고는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서 얼마 전에 이제 책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사놓고 안 읽었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는 꼬마 영웅 데스페로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한 반 정도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흥미진진하고 꽤 재밌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제 제가 그 한 2년 정도 거쳐서 이렇게 읽었던 책들인데 먼저 순서대로 리뷰를 남겨볼게요. 그 2년 전 영어 필사 모임이라고 여기 상하이에 리멤버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필사 수업이 그 개강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읽었던 책은 이 원더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애착 이런 것들이 좀 강해서 그 리멤버에서 필사 모임을 제가 2번 정도 리더로 이렇게 이끌어 간 적이 있는데 그 모임 2번 다 이 책을 했었어요. 저는 이 책이 내용도 좋고 또 수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한국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국제학교 같은 타 국가의 학교 문화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또 아이가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도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그 해외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면 낯설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공감할 수 있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 책을 계속 필사 모임할 때 초이스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영어를 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적는 그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다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지금은 필사를 하지 않고 책을 읽지만 사실 첫 책을 다 끝내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다른 다양한 책들도 읽어볼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사를 해서 책을 읽는 거를 추천하는데 많이는 아니고 평생에 한 권 아니면 2권 정도는 이렇게 책을 필사하면서 완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더책을 처음에 읽고 2번째 모임으로 영어 필사에서 했던 게 이 플립드라는 책입니다. 플립드 이 책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어 필사를 했고요. 이 책은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약간 연애? 알콩달콩?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제 기억 속에 이 책이 좀 특이했던 게 앞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부분 읽을 때 사전을 좀 많이 찾아야 돼서 약간 현타가 왔는데 뒤로 갈수록 그렇게 단어 수준이
어려운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뒷부분에 가서는 되게 잘 읽혔던 그런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정확하진 않는데 이 프렌들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렌들 책을 또 거기 모임에 있던 어떤 분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읽었는데 이 책은 되게 글자 사이즈도 되게 크고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이라면 저학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되게 엉뚱하고 기발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또 간단해서 방학 때 그냥 쉽게 며칠 걸쳐가지고 읽기에 딱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필사 모임을 더 이상 나가지는 못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책을 되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사 모임은 참석을 못했지만 추천해주신 책을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더 기버라는 책입니다. 진짜 이 책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멈췄던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과 또 앞으로의 미래와 또 이 책에서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The Mango Street, The House of Mango Street이라고 하는 책인데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읽을 때 약간 어려웠어요. 그 문화적인 배경이 제가 없다 보니까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이 약간 남미나 그런 쪽의 여성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좀 여성들의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많이 느끼게 했던 책이었어요. 이렇게 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또 일찍 시집을 가고 그런 여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정말 좀 재미없게 읽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돼지하고 거미 샬롯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이 저에게 좀 어렵게 느껴졌던 건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죠. 뭐 돼지의 울음소리, 거위의 울음소리, 아무래도 농장이 배경이다 보니까 농장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단어들이 너무 저에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읽는 편인데 막상 그 단어를 찾아도 동물의 목소리를 묘사하는 글, 동물의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글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단어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찾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고 그래서 이 책 읽을 때 조금 현타가 많이 왔던 책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되게 추천할 만한 책인 것 같은데 저같이 이제 성인들에게는 조금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이제 큰 전반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는 감동이 있고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모리 씨와 함께하는 화요일인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이 책은 읽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는 뭐 추천하지만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등장인물이 이제 아프신 모리 교수님과 그 교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어른들이 읽으면 좀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도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그렇게 단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작년에 되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게 한국어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이 누나하고 남동생이 집을 떠나서 박물관에 들어가서 박물관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사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작년에 아이랑 같이 영국을 다녀왔어요. 그 영국에 박물관 미술관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박물관의 그 큰 규모 그리고 그 공간에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으니까 더 재밌게 느껴졌던 책입니다. 요것도 초등학생들에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여름방학 때 읽었던 홀이라는 책인데요. 그때 영어 필사 제가 이제 리더로서 참석을 했을 때 어떤 선생님께서 자녀분께서 이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어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책을 읽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타오바오에서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다 이 책이 있는 걸 보고 주문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남자아이들의 우정, 그리고 이런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되게 이렇게 계속 구멍을 파는 그런 행동, 그리고 남자아이들 사이에서의 그런 뭐라 그러죠? 약육 강식 이런 모습들 그려지는 거,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데 우선 이 줄거리 진행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더 읽고 싶어서 끝을 알고 싶어서 빨리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소설이었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데스페로라는 이 책도 사실 그 샬롯의 거미줄처럼 주인공들이 다 동물들이고 또 이제 쥐가 주인공인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책은 또 샬롯의 거미줄보다는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읽는데 어렵지는 않고, 제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이 서양 문화권에서 쥐라는 동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제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서 라따뚜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의 주인공도 쥐고 또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도 쥐고 또 이렇게 데스페로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도 쥐거든요. 그래서 톰과 제리에서 제리도 쥐잖아요.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 쥐라는 동물은 약간 똑똑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주절주절 해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버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사진으로 기록을 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어봤고요. 제가 이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책은 뭐 여전히 지금도 좋아하는 원더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더 기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홀스라고 하는 이 책. 이 세 가지 책은 다시 읽어라고 하면 다시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제가 챙길 생각이고요. 나머지 책들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지저분하게 읽거든요. 책을 항상 이렇게 줄 긋고 이렇게 단어도 찾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책들은 이렇게 어차피 놔둬도 자주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중국에 버리고 처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들 이렇게 한 10권씩 이렇게 묶어서 또 간단하게 책 리뷰를 찍어볼 생각입니다.